새벽 4시, 잠이 안 와서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문득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큰애 대학 보낸다고, 작은애 결혼시킨다고, 손주 봐준다고. 나는 뭐 한 거지?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요. 혼자 식탁에 앉아서 김치찌개 한 그릇 끓여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외로운지, 왜 이렇게 허전한지 본인도 모르겠어요. 자식들은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남편은 거실에서 TV만 보고, 친구들은 다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창문 밖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오늘은 누가 전화라도 하려나? 여러분, 혹시 이런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70대, 80대가 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절대 그렇게는 안 살 거야.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50대, 60대시라면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단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자식에게 올인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이 먼저입니다. 둘째, 배우자와 지금 당장 시간을 보내세요. 80 넘으면 결국 둘이서 견뎌야 합니다. 셋째, 친구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외로움은 암보다 무섭습니다. 넷째, 지금 당신의 마음부터 돌보세요.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4가지만 지키셔도 80전에 노후가 행복하게 풀립니다. 왜 70, 80대가 되면 후회할까요? 60대까진 괜찮아요. 아직 몸도 멀쩡하고, 자식들도 가끔 전화하고, 친구들도 살아있으니까요. 그런데 70 넘어가면서 하나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은 자기 인생에 바빠지고, 친구들은 하나씩 아프거나 떠나고, 배우자는 말이 없어지고, 내 몸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자식 잘 키우면 노후가 행복할 거라고, 돈 많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아닙니다. 80 넘으면 다 똑같아집니다. 옆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마음이 평온하냐 불안하냐, 그것만 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60대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례 1. 김영자 씨, 75세, 부산 남구. 영자 씨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썼습니다. 큰애가 서울로 대학 갈 때요. 등록금 1,000만 원을 모으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식당 일을 3년 했어요. 작은애가 결혼할 때는 전셋값 반인 5천만 원을 보태줬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니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애 좀 봐주세요. 영자 씨는 3년을 봤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며느리 집에 가서 저녁 8시에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이제는 괜찮아요.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어요. 엄마는 이제 좀 쉬세요. 처음엔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요. 너무 조용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요. 전화해도 애들은 엄마 바빠요 하고 끊어요. 친구들은 손주 보느라 다 흩어졌고, 남편은 거실에서 TV만 봅니다. 영자 씨는 요즘 밤마다 운다고 합니다. 내가 뭐 한 거지? 평생 자식만 봤는데 나한테 남은 게 뭐지?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요. 영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한테 반만 주고 나한테 반은 줄 거예요. 친구도 만나고 남편하고도 여행 다니고,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외롭진 않았을 거예요. 사례 2. 박철수 씨, 78세, 대전 서구. 철수 씨는 평생 일만 했습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해도요. 내가 돈 벌어야지. 그렇게 말하고 또 나갔어요. 퇴직하고 나니까요. 갑자기 집에만 있게 됐어요. 아내와 둘이 있는데 너무 어색한 겁니다. 오늘 뭐 먹지? 나 몰라. 날씨 좋은데 나갈까?
난 안 나가. 말이 안 통해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완전히 남 같은 겁니다. 철수 씨가 말을 걸면 아내는 짜증을 내요. 당신은 평생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이제 와서 뭐 하자고? 철수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지금은 방을 따로 씁니다. 70대 후반에 사실상 별거예요. 철수 씨는 후회한다고 합니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요. 일 좀 덜하고 마누라랑 같이 있을 걸 그랬어요. 그때 좀 챙겼으면 지금 이렇게 혼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80 넘으면 결국 둘이서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례 3. 이순희 씨, 82세, 서울 마포구. 순희 씨는 60대 중반에 바꿨습니다. 친구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남편과 매주 토요일 밥을 먹었어요. 지금 82세인데도 외롭지 않습니다. 60대에 바꾸길 정말 잘했어요. 70 넘어서는 이미 늦었을 거예요. 50대, 60대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첫 번째, 자식은 당신의 전부가 아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합니다. 자식에게 다 주면 나중에 돌봐줄 거라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의존은 원망을 낳습니다. 너무 많은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멀어집니다. 80 넘으면 현실이 보입니다. 자식들은 자기 삶이 있습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매일 못 와요. 결국 당신 옆엔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세요. 자식에게 매일 전화하던 습관, 일주일에 3번으로 줄이세요. 그 대신 월요일 오전 10시엔 당신이 좋아하는 걸 하세요. 시장 가서 호떡 먹기, 공원에서 30분 산책하기, 예전 동창에게 전화 한 통 하기. 당신을 위한 시간을 딱 1시간만 만드세요. 그리고 이 문장을 거울 앞에서 매일 말하세요. 나는 엄마 아빠이기 전에 나 자신이다. 내 인생도 소중하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꼭 하세요. 두 번째, 배우자와 지금 당장 시간을 보내라. 많은 부부가 60대까지 어떻게든 버팁니다. 그런데 70 넘어가면 같이 있는 게 고통이 돼요. 말이 안 통하는데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니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60대에 챙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0 넘으면 병원 갈 때 결국 배우자가 같이 갑니다. 친구들은 다 없어요.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오면 다행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 써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입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세요. 토요일 아침 9시 둘이서만 밥 먹으러 나가세요. 대화 주제가 없으면 그냥 산책하세요. 말이 없어도 괜찮아요. 같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그래도 하세요. 한 달 지나면 조금 익숙해지고 석 달 지나면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이제 좀 챙기자. 나중에 후회하기 싫어.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꼭 하세요. 80 넘어서는 이미 늦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미 늦었어? 나는 이미 70인데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노후의 생명줄이다. 60대까지는 친구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70 넘어가면 친구가 전부예요. 외로움은 암보다 무섭습니다. 실제로 고독은 하루 담배 15개비만큼 건강을 해칩니다. 80대가 되면 친구가 없습니다. 돌아가시거나 아프거나 그때 후회해도 늦습니다. 새로 사귈 수도 없습니다. 80에 어떻게 새 친구를 사깁니까?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요. 한 달에 딱 한 번만 하세요. 친구한테 전화하세요. 야, 밥 먹자. 그 한마디면 됩니다. 만나서 뭐 해요? 김치찌개 먹으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러면 끝이에요. 거창한 철학 토론 안 해도 됩니다.
친구 모임 있으면 나가세요. 귀찮아도 가세요.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그러다 연락이 끊깁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복지관이든 교회든 어디든 가세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10년 후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이것만은 꼭 하세요. 친구를 붙잡으세요. 네 번째, 지금 당신의 마음을 돌보라. 많은 시니어가 우울합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아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면서요. 아닙니다. 마음의 병은 진짜 병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집니다. 80 넘으면 마음 다스릴 힘도 없습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요. 그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만 하세요. 창문 열고 하늘 보면서 어제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어제 나는 어땠나? 무엇이 힘들었나? 종이에 세 줄만 써도 돼요. 어제는 며느리 말에 서운했다. 그래도 손주 목소리 들으니 좋았다. 오늘은 친구한테 전화해봐야지. 이게 전부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잘 살아왔어. 나는 충분히 노력했어. 매일 하세요. 거울 보면서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첫째, 자책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60대든 70대든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고마워 한마디, 친구에게 밥 먹자 전화 한 통, 하루 10분 창문 앞에 서서 하늘 보기. 작은 것이 쌓여서 인생이 바뀝니다. 셋째,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외롭다면 외롭다고 말하세요. 후회된다면 후회된다고 인정하세요. 감정을 숨기면 마음이 더 병듭니다. 울고 싶으면 우세요. 혼자 방에서 소리내서 우세요. 울고 나면 조금 가벼워집니다. 넷째, 관계의 기대치를 낮추세요. 자식이 매일 전화하길 바라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감사한 겁니다. 친구가 완벽하길 기대하지 마세요. 가끔 만나서 밥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덜 서럽습니다. 여러분, 다시 60으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바꿀 순 있습니다. 80 넘으면 결국 남는 건 평온한 마음입니다. 돈도 명예도 집도 그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가 평온한가? 옆에 누가 있는가? 마음이 따뜻한가? 그게 전부입니다. 자식에게 올인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사세요. 배우자와 토요일 아침 밥이라도 같이 드세요. 친구에게 한 달에 한 번 전화하세요. 매일 아침 10분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럼 80 전에 당신의 노후는 달라집니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하는 후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지금 혼자 이 영상을 듣고 계신가요? 밤에 잠 안 올 때, 낮에 심심할 때, 가슴이 답답할 때 다시 찾아와 주세요. 구독을 눌러두시면 제가 매주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외로울 때 혼자가 아니에요 하고 말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게요. 여러분이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노후 산책은 항상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